자, 볼게요. 사회문화 4번 지문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자. 좀 어려워. 잘 보셔야 돼. 자, 일단 1문단부터 살펴봅니다. 자, 매매 계약이라든지 유언 등과 같은 법률 행위가 네모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된대요. 다시 법률 행위를 발생시키려면 뭐랑 뭐를 갖춰야 된다고?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자, 그럼 가장 먼저 성립 요건은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효력 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가 별표. 다시 효력 요건은 뭐라고? 이미 성립한 법률 행위야 일단. 그러면 성립 요건은 갖췄어 지금. 자, 근데 효력을 발생시키기에 필요한 요건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요건으로 끊어주시고 이를 갖추어 효력을 발생시켰을 때 법률 행위가 유효별표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효력 요건이라고 불러요. 됐지? 자,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 1문단 볼래? 법률 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유효의 이해와 관련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 3문단을 좀 묶어보세요. 얘네 두 개 묶으세요. 얘네 두 개. 이렇게 묶어봐. 자, 얘네 세트야 세트. 자, 2문단 가보자. 자, 그런데 법률 행위는 성립했지만 그러면 성립했다니까 무슨 요건은 갖춘 거야? 저 요건 두 개 중에 성립 요건은 갖춘 거야. 근데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여 효력 요건 별표 효력 요건이 불충분해서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대. 다시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춰서 성립을 했는데 효력 요건이 불충분하면 이렇게 화살표 그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거야. 무효가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법률 행위의 무효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끊어주시고 그러니까 무효가 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이도 별표 특정인의 무효 주장이 없이도 그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기간이 지나가도 무효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요. 이게 법률 행위의 뭐라고요? 무효예요. 이게 뭐라고요? 무효. 그러면 법률 행위의 무효는 무효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무효 주장이 없이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되고 시간이 지나도 무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문단. 자, 그 다음에 3문단 넘어갑시다. 한편 법률 행위의 취소는 취소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 얘들아. 법률 행위의 취소는 취소 별표. 자, 법률 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소급한다는 건 뭘까? 돌아가서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가자. 법률 행위의 취소는 법률 행위로서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끊어주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한 당시로 다시 돌아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한대. 자, 이게 법률 행위의 무효야 아니면 취소야? 취소야, 취소. 자, 법률 행위의 취소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자 밑줄 법률상의 효력이 무효와 같아지지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자 이제 별표 치자.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때만 그 법률 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됐나? 자, 그럼 정리하고 갑시다. 법률 행위의 무효랑 법률 행위의 취소의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 법률 행위의 취소라든지 무효가 확정되면 법률상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거는 똑같다 이거야. 근데 취소권을 가진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해야만 효력이 사라진다는 거지. 이거는 무효와 다른 점이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효와 취소의 대비. 자, 무효와 취소의 대비.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요. 알겠지? 무효와 취소의 대비.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자, 또한 취소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취소권이 소멸된 법률행위는 결국 유효한 것으로 확정이 된대요. 그럼 뭔 소리야? 한 달 이내에 취소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취소를 해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 깜빡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그러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법률 행위가 유효가 돼버린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시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 3문단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특징과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이해하는 부분이죠. 자, 내려갑니다. 이제 우리 4, 5문단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문단이 엄청 깁니다. 4문단이 길어요. 여러분들 법률 지문이 진짜 어려워요. 이거 많이 보셔야 돼. 자, 일단은 4, 5문단 묶어주자. 자, 세트 문단이니까 우리 좀 묶어오세요. 자, 봅니다. 자, 3문단부터 살펴볼게. 자, 무효인 법률 행위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효력도 없고 또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서 소급하여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법률행위라고? 무효라고. 무효. 다시 무효인 법률행위는 효력도 없고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돌아가서 유효로 할 수 있는 대상도 없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 즉 무효행위는 자,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숫자 1. 두 번째, 추인함으로써 숫자 2. 자, 전환하거나 추인한대. 그래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게 만들기도 한대. 다시 왜 전환하고 추인이란 걸 한다고요? 무효가 돼버렸은 게. 기존의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됐잖아. 그러면 다른 법률 행위로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추인이란 걸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보자. 그래서 무효는 이미 성립된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별표.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이미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춰서 성립은 됐어. 근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야. 그래서 유효야 무효가 된 거야? 무효가 돼버린 거야. 그럼 어쨌든 무효인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됐었던 법률행위라고. 자, 갑니다. 이러한 전환이나 숫자 1, 추인이 숫자 2 가능한 것이고, 만약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못했다면, 써있지? 만약 법률행위가 애초에 성립되지 못했다면 이러한 전환이나 추인은 할 수 없다라는 거야.
법률 행위가 불성립했다면 별표, 전환이나 추인은 당연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야? 성립 요건은 갖췄었던 거야. 알겠니? 이해가? 성립은 됐었던 거라니까. 근데 이게 무효가 된다면 전환이란 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추인이란 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갑니다. 그래서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 요건은 갖추고 있을 때, 다시 무효행위를 전환한다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써있잖아 얘들아.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은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전환이래요. 이게 전환. 이때 전환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법률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른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답니다. 자, 그리하여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구체적 사례라고 쓰세요. 왜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알겠니? 그럼 뭐에 대한 구체적 사례인 거야?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한 사례인 거야. 알겠죠? 읽어볼게. 자, 무효행위의 전환의 사례로는 징계해고. 여러분들 징계해고가 뭐예요? 벌 주면서 해고시키죠. 회사에서 조직에서 어떤 부정적인 것을 저질렀어. 그러면 징계를 내릴 거 아니야. 그럼 어떤 법률 행위가 내려온 거야? 해고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해고로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만약에 무효가 됐을 때 이 무효된 법률 행위가 징계 해고 써 있어요? 휴직 써 있어요? 휴직 보여요? 알겠나요? 그러면 보통은 무급이지. 야, 이씨 잘못한 놈을 무슨 유급을 줘. 월급을 왜 줘요? 급여 없이 휴직이라고. 알겠지? 자, 징계 휴직으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징계 해고에서 휴직으로 전환시켜. 다시 뭐라고 써있니 얘들아? 전환시켜.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에 대한 사례라고요? 전환이야 전환.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4문단에서 전환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5문단에서 뭐 나올 것 같아? 추인이란 게 나오겠지. 이제 추인이란 게 나오겠지. 추인이란 거. 자, 이제 가보자고요. 자, 그러면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것은 무효행위를 이제 우리가 위에서 전환을 봤잖아. 추인한다는 것은 무효가 된 법률 행위가 갖추지 못했던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얘들아,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효가 됐던 법률 행위가 다시 잘못했다. 성립 조건을 갖췄던 법률 행위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무효가 돼버리는 거야. 뭘 갖추지 못하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보충하여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두 글자 추인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추인. 자, 그러면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해서 돌아가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어주시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대요. 자,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을 부정하지만 무효 원인이 소멸한 상태이고 당사자가 기존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 한해서는 추인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답니다. 그럼 가로치고 이렇게 쓰세요. 추인의 예외적 인정. 추인의 예외적 인정. 추인의 예외적 인정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환과 추인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얘들아 우리 제대로 구조화하기 있잖아.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어?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이해라고 보이니?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단입니다. 6문단. 이건 쉬워요. 자, 어쨌든 법률 행위가 무효가 돼버리면 그 법률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도 생기지 않으므로 무효 행위를 근거로 하는 청구권도 부정된대요. 보세요. 법률 행위가 무효가 돼버리면 무효 행위를 근거로 하는 무슨 권도 부정된다? 청구권도 부정된대요. 자, 따라서 해당 법률 행위에 따라 채무가 뭐예요? 뭐 빚 갚는 거 이런 거야. 빚을 갚는 거. 자,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다시 해당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됐어. 무효. 그러면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야. 왜? 무효가 됐으니까 청구권도 부정된 거야. 그래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시 여기 밑줄 칠게. 따라서 해당 법률 행위에 따라 채무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대요. 왜? 법률 행위가 무효가 되면. 자, 그런데 봐봐. 만약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줘야 돼. 응? 근데 무효가 됐어. 그럼 나는 이제 1,000만 원 줄 필요 없어. 근데 이미 1,000만 원을 제 계좌에 입금을 시켜놓은 상태야. 그 상태에서 무효 처리가 된 거야. 그럼 나는 내가 입금한 1,000만 원을 걔한테 뭐 해야 되니?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보자. 이미 채무가 이행된 경우라면 돈을 받은 수령자는 해당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가집니다. 별표. 1,000만 원 내놓으라고. 1,000만 원 돌려달라고. 이 소리라고요. 자, 그래서 무효는 잘 보라. 무효는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되지만 밑줄 쳐. 부당 이득에 반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대. 소멸시효가 뭘까? 사라질 수 있다. 그치? 몇 달 또는 몇 년 이내에 내가 이 청구권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중에 1,000만 원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문득 꼬뱅이. 붕신되는 거야. 붕신. 그렇죠? 그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죠. 알겠죠? 근데 변호사 비쌀까 안 비쌀까? 비슷해요. 사건에 따라 금액은 차등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크기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소송 비용은 비례해요. 알겠지? 근데 챗GPT 짱이더라. 응? 야, 나 깜짝 놀랐다. 내가 아는 사람이 친척이거든. 친척이 교사야. 친척이 교사야. 최근인데 이 친척 A라고 할게. 그냥 A. 이 교사가 부모님하고 술을 먹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버스에서 내린 거야. 버스에서 내렸는데 청소년들이죠. 누가 봐도 한 고등학생 정도 나이였던 것 같아. 이 날라리들 불량 학생들이야. 요놈들이 이 교사 앞을 갈아먹고 길을 안 벗겨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면 나 지나갑시다 한 거야. 양반. 알겠지? 지나갑시다 하니까 막 이렇게 이 지랄을 했대. 알겠지? 그러니까 요 둘 다 술 취했대. 담배 이렇게 막 어때 이러고 있으면서.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었거든. 바로 얘네들이 뭐 했을까? 어디 신고한 거야? 경찰서 고소한 거야. 뭐 하려는 거 아니야? 너네가 봤을 때 뭐 하려는 거 같아, 여러분들? 돈 뜯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이제 짧게 얘기해서 그러지 여기서 신랑이들이 좀 있었어. 그죠? 얘네가 욕하고 계속 자극을 시킨 거지. 그지? 근데 다행히도 CCTV가 근처에 있었고 다행히도 누군가랑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안 끊은 상태로 그 전화기에 어떻게 된 거야? 자동으로 이 이야기들이 녹음이 됐던 거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경찰서에 가게 됐고 사건이 접수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소명을 해야 되잖아. 내가 잘못이 없음을 이제 얘기해야 나는 고소를 안 당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뭘 해야 돼? 법률적으로 이제 어때 이런 소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약간 고소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왜냐면 얘가 고소했지만 교사도 얘네한테 뭐 할 수 있어? 맞고소를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소장도 써야 되고
그 사유 같은 것도 법률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우리가 변호사 상을 찾아가요. 근데 챗GPT를 가지고 한 거야. 기가 막히다. 내가 그거 봤거든. 이게 나한테 보여줘가지고 봤는데 와 기가 막혀. 형, 이 진짜 GPT 그거 맞냐? 그러니까 GPT가 해준 거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못 썼는데 본인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막 쓴 거야. 그냥 얘가 이제 전문적으로 잘 써준 거지. 그래가지고 어때? 이 사건은 무효됐어 어쨌든. 방어해낸 거야. 근데 내가 아는 형님이 서초에서 변호사 하시거든. 내가 물어봤어. 이거 만약에 의뢰했으면 얼마 정도 금액 드냐고 하면 보통 하게던 300 이상은 든대. 야, GPT로 300만 원을 아꼈어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받았지만 알겠지? 그래도 300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큰 돈이잖아요, 그치? 그리고 잘못하면 또 교사니까 신부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 그치? 하여튼 잘 해결이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나중에 잘 활용하세요, 알겠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는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점은 이런 것 같고 나쁜 점은 일자리가 무섭네요. 알겠죠? 오케이, 너무 발전해 가니까 다시 갑시다. 어쨌든 자,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권은 자, 소멸시효가 있으니까 영구적으로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시효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기간 내에 행하지 않으면 어때?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제대로 질문하기 좀 채워볼게요. 바로 밑에 제대로 질문하기 있잖아. 여기요 얘들아. 잠깐만. 요거 좀 채워보자고. 1번 법률행위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추면 무엇이 발생되는가? 법률 효과. 자,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추면 무엇이 발생되는가? 법률 효과 또는 유효. 자, 2번 법률행위가 이것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대. 이거 성립 요건이야, 효력 요건이야? 오, 맞아. 효력 요건이야. 성립 요건 쓰면 안 돼. 자, 효력 요건이야. 자,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했다가 어떤 사유로, 사유 동그라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취소하는 거야. 그래서 법률행위가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를 뭐라 그럴까? 취소라 그래.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라 그래요. 그냥 취소 써도 돼요. 취소.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른 법률행위로 바뀐 거야, 얘들아. 전환이야. 무효행위의 전환이야. 전환. 다른 법률행위로 바꿨다고 써있잖아. 전환. 그 다음에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을 나중에 추후에 보충한대. 그래서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준대. 추자 들어가. 추인. 자, 추인이죠. 추인. 오케이? 추인. 그 다음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무효행위를 근거로 하는 이것도 부정된다. 요청할 수 없다. 청구권. 자, 청구권.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시면 1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자, 5번부터 가볼게요. 5번부터.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부당이득에 관한 청구권을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소멸시효가 있었어요. 자, 4번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 해당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가 있더라도 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죠? 무효가 됐으니까. 3번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시켰더라도 어떤 사유가 있으면 효력을 잃기도 한대. 왜? 취소하면 돼. 취소권이 있거든. 취소권. 자,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 효과 발생이 가능하다. 맞지? 1번 왜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번 왜 틀린 것 같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법률 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일 경우 새로운 법률 행위로 전환이나 추인을 할 수 있다야 없다야? 없죠. 왜 없어요? 성립이 안 했는데 그 있는데 누가 그치. 얘들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법률 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거는 한 적도 없다는 거야. 그럼 뭘 전환하고 뭘 보충해요? 무슨 말 알겠지? 불성립이 틀린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불성립이 틀리거나 아니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야? 없다로 바꿔야 돼. 알겠지? 봐봐. 법률 행위가 성립은 됐어. 근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됐어. 그럴 경우에 전환이나 추인이 되는 거야. 근데 1번은 아예 성립이 된 적도 없대. 그러면 이건 아니지. 그지? 2번 문제. 자,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기억은 앞에 피우면 뭡니까? 무효. 자, 네. 법률 행위의 무효고요. 니은은 법률 행위의 취소입니다. 이제 와봅시다. 1번. 자, 무효는 효력 요건이 불충분해서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맞죠? 2번. 취소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대. 있어. 언제? 이 멍청한 놈. 취소권 행사를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취소권 행사는 기간이 있어. 근데 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를 못하면 어떻게 돼? 사라져. 유효돼 버리는 거야. 이해가? 영원히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야 심지어 얘들아 살인죄도 소멸시효가 있어. 맞지? 살인 저질러도 한 20년인가? 뭐 하여튼 수십 년 지나면 어때? 무죄야. 그죠? 근데 취소권이 그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있겠지. 3번. 무효나 취소 모두 법률 행위가 성립한 것을 전제로 한다. 기억나? 야, 무효나 취소 모두 성립 요건은 갖춘 거야. 근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가 되거나 사유가 있어서 취소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3번도 맞지. 4번. 취소는 무효와 달리 법률 행위의 효력 유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취소권 기한이 존재한다. 맞지? 자, 5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5번 봐봐요. 자, 취소는 무효와 달리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법률 행위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 자, 얘들아 바뀌었죠. 무효가 취소와 달리 이렇게 가야 돼요. 무효가 취소와 달리 특정인의 주장이 없어도 효력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는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기억과 달리가 아니고 기억은 니은과 달리예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자, 3번 문제는 쉬워요. 3번 문제는 의외로 쉬웠어요. 자, A 봐봐 얘들아. 자, 갑은 자신의 유언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태로 유언 증서를 남겼대. 자, 밑줄 쳐 이제. 하지만 갑이 죽고 이 A 유언 증서는 공인상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뭐가 됐대? 무효가 됐대. 그러면 얘들아, A는 무슨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거야? 효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서 무효가 돼버린 거야. 뭐가? A가. 자, 그러면 이제 봐봐.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해당 유언 증서가 다른 형태의 유언 증서인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의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대. 그래서 갑이 자신의 유언 증서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이러한 형태의 유언 증서를 남겼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밑줄 자필 서명에 의한 유언 B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대요.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봐봐. A는 무효가 됐지만 B는 유효가 됐지. 그러면 A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고 B는 효력 요건을 갖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답은 2번. 어렵지 않죠? 2번이에요. A는 갖추지 못했지만 B는 갖추고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 자,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가를 볼까요? 앞에 가를 봐보세요. 자, 가보세요. 자,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추인한 때로부터 새롭게 새로운 법률행위란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럼 왜 이러냐 이거야. 자, 사문단 봐보세요. 여러분들 사문단. 사문단 첫 번째 줄 봐봐. 찾았어요?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고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보기 때문에 소급해 돌아가도 유효로 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봐. 오문단의 가를 다시 봐봐. 그래서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그 무효행위가 처음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미 무효가 됐기 때문에 없어버리는 거거든. 그럼 다시 와봐. 그러면 4번에 3번 보세요. 4번에 3번 보세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어서 소급해 돌아가봤자 추인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인 거야. 알겠니? 새로운 법률행위로 가는 거야. 됐나?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야? 3번이야. 자, 이게 제일 어려웠어. 자, 그리고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자, 103쪽 와보세요. 103쪽. 자, 여기는 이제 문제 위주로 갈게요. 잠깐만. 자, 몇 시니? 9시 몇 분이지? 7분인가? 몇 분이지? 7분이다. 이거 하면 딱 딱이겠다 얘들아. 자, 보자 빨리. 자, 103쪽에 1번 봐봐. 자, 다음은 윗글에 대한 한 줄평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일단 1문단하고 4문단을 볼 거야. 얘들아 1문단 봐보자. 특정 산업에서 선발 기업이 후발 기업보다 기술력이나 마케팅 능력 면에서 뛰어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발 기업이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선발 기업이 삼성이고 후발 기업이 듣보잡이야. 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삼성이 잘 나가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갑시다. 그런데 오늘날의 국제경제 환경에서는 듣보잡 기업이 삼성을 따라잡아 산업의 주도권이 삼성에서 듣보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종종 보인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뭐래? 추격 사이클 이론이래.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면 4문단 보자. 맨 밑에 4문단. 자, 기업의 추격 사이클은 기회의 창들에 대한 기업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대. 이런 관점에서 추격 사이클 이론은 특정 요소 결정론적 이기보다는 외부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을 모두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글은 뭐야? 산업의 주도권 이동이야. 알겠니? 듣보잡이 삼성을 추격하는, 듣보잡이 삼성을 추격하는 사이클 이론. 그러면 1번에 4번이 정답이야. 산업의 주도권 이동이 기업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궁금한 분에게 추천하는 글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제 2번 문제 가볼게. 자, 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들 3문단 가볼까? 3문단. 자, 3문단 가볼게. 이러한 기회의 창. 여러분들 기회의 창이 뭘 말하는 거예요? 듣보잡이 삼성을 이길 수 있는 거. 자, 산업의 주도권 이동은 정상 사이클, 중도 실패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라는 세 가지 종류의 추격 사이클로 설명이 가능하는데, 이 중 정상 사이클은 다음의 4단계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래. 제 1단계는 진입 단계입니다. 이제 밑줄 치세요. 국영기업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은 듣보잡 기업이 후발 기업으로 나타날 때 이들은 정부 보조금 등의 이점 장점으로 삼성에 비해 일정한 비용 우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듣보잡이 정부한테 뭘 받았어? 투자를 받았어. 수백억을 받았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어때? 빚을 안고 시작해. 빚이 없어? 빚이 없는 거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4번 보세요. 국영기업은 듣보잡 기업으로 나타날 때 삼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비용 우위를 누리기 어렵다. 자,
국영기업은 후발기업으로 나타날 때 정부가 어디에 보조금을 줘? 후발기업에 주지. 그러면 당연히 비용 우위를 누릴 수 있어? 누릴 수 없어? 누릴 수 있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솔직히 3번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여러분들 길 뿐이지 겁나 쉬워요.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안 읽는 거예요. 그치? 자, 맨 위에 상황 보자. 상황. 자, A사는 B 회사보다 휴대전화 산업에 먼저 진입해 산업을 선도했대. 그런데 A사는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의 향상을 원하는 청년층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대. 그래서 A사는 점유율 하락을 겪게 됐고 망했다 이거야. 자, 이제 B로 가볼게. B사는 개인이 창업한 민간 기업으로 정부의 보조금으로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얻은 돈의 상당 부분을 투자자들의 협조로 투자를 위해 확보했대요. 비용 우위를 누렸네. 자, 그 후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전화를 생산하게 됐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향상시킨 기술을 채택해 휴대전화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올라섰대. 듣보잡 B가 A를 이겼네. 뭘 가지고 이겼어요? 첫 번째, 정부 보조금. 두 번째 뭐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향상시킨 신기술. 알겠니? 자, 근데 휴대전화 게임 동그라미. 아이고, 어린애들한테 밀렸네.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원하는 청소년층의 등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을 채택하지 않아서 매출이 감소됐대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게임 앱을 딱 다운받았는데 B 회사에서 만든 핸드폰을 가지고 딱 클릭을 했더니 어때요? 안 돌아가. 그죠? 띡띡띡 렉 걸려. 짜증나잖아요. 이제 밑에 C를 보자. 그래서 C사는 B사보다 나중에 휴대전화 산업에 진입했는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갔던 C사는 B사와 달리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을 향상시켰대. 그래서 신기술을 채택해 시장 점유율을 대폭 올려갔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그래프 봐봐. A사가 처음에 잘 나가다가 밑에 추락했고 그 다음에 B사가 A사를 추격해서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서 추락했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잘 나가고 있지? C사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3번 문제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5번 봐봐. 5번. 다와 라 단계에서 A사의 시장 점유율과 달리 B사와 C사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기 때문에 밑줄 A사는 새로운 도전자로서 부상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야, 눈만 있으면 알겠다. A사가 부상하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고 있잖아요. A사가 지금 A사가 뭘 부상해요. 그지?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는 거야.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 응? 쌤이 니네 나이 때 정말 상가마다 항상 두세 개씩 있었던 게 무슨 방이었을까? PC방이야. 없는 데가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상가마다 두세 개씩 있었던 것 같아. 아시겠지만 얘네끼리 뭐 할까? 얘네끼리 막 미친 듯이 경쟁해요. 그래서 얼마나 서비스가 좋아하는 줄 아니? 그치? 그러니까 진짜인데 지금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핸드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가볼까? 마지막. 이거 딱 끝납니다. 자, 윗글과 상황을 바탕으로 보기의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의 반응을 물어본 자. 자, B회사야. B회사 동그라미. 자, B회사를 중심으로 A와 BA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격 사이클의 종류를 파악해보재. 그러면 A 봐봐. A는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전화고 B는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을 원하는 청소년층의 등장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볼래? 동그라미 3번. 만약 B사가 A를 생산했고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전화를 만들었고 두 번째, 자, B에 민첩하게 대응했다면 휴대전화 게임의 그래픽 기능 향상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했다면 밑줄 슈퍼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우리는 슈퍼사이클이 무슨 말인지 알면 되잖아. 앞장 펴보세요. 자, 3문단 빨리 봐봐요. 3문단.
자, 잘 들으세요. 아, 어차피 여기 안 써 있으니까 일로 보여주게. 자, 봐봐. 자, 요거만 봐보자. 얘들 봐봐. 자, 그 결과 선발 기업은 후발 기업에 밀려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제사 단계는 추락 단계이다. 새롭게 리더가 된 후발 기업이 새 기술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놓쳐버린다면 이 단계에서 다른 도전자에 밀려 추락하게 된다. 그런데 제3단계에서 선발 기업을 추월할 후발 기업이 기술 시장 또는 규제의 변화 등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경우 산업의 주도권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를 뭐라고 한다? 슈퍼 사이클이라고 한다. 그럼 다시 와봐. 그럼 결국 B사는 지금 우리가 봤듯이 C사한테 밀렸잖아. 근데 만약에 B사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휴대전화를 생산했고 또 게임 그래픽 기술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했다면 C사한테 주도권을 뺏겼겠어? 안 뺏겼겠어? 안 뺏겼겠죠? 그걸 슈퍼사이클이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4번에 3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